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진수의 황범석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국세청의 조사 기조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즘 국고가 비었다는 말 많이 들으셨나요? 언론이나 미디어나 그런 데서 국고가 바닥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덜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개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가 계속 그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국세청은 어떠한 과세 행정을 하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세무조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왔습니다. 세무조사의 개시를 많이 하겠다는 것은 소상공인, 법인 등을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수는 낮추되 성실 납부를 유도하겠다라는 기치를 걸고 국세청에서 조사 수를 점점 줄여온 것이죠. 2014년도에는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약 4,300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약 5,500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조사 수가 점점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2023년도로 가면은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는 약 3,800명, 그리고 법인 사업자 기준은 약 4,400명 정도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전체 개인 사업자 중에서 조사를 받는 비율은 0.04%고요. 법인 사업자 전체 중에서 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는 0.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의 실제 개시 수는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국세청의 인력이 한정적이고 그리고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무조사 쪽은 법인 개인보다는 자산가들을 향한 타깃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그리고 법인을 활용한 컨설팅에 대한 과세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과거에 언론에서 감액배당, 메리츠나 우리은행 같은 데서 감액배당이라는 컨설팅을 해가지고 주주들에게 자본 환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좋지 않게 평가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인을 활용해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비상장 주식의 매각, 자기 주식 취득,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 상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으시더라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받으시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세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컨설팅을 진행하셔야 되지, 그냥 좋아 보여서 그 컨설팅을 덥석 사게 되면 과세관청의 사정의 칼날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세무사님, 저 그런 컨설팅 이미 받았는데 어떡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컨설팅을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과세 리스크가 있다라면 그 과세 리스크를 어떻게 깎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필요한 자료들을 더 모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능력 있는 세무 대리인 한 일은 과세 리스크가 100이라면 그걸 점점 깎아서 30, 20, 10까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세무 대리인이지, 사실 과세 리스크 0이라는 건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심지어 세법에 전공하지 않은 이런 분들이 컨설팅 상품을 만들어서 한 거는 분명히 그 리스크가 100에서 깎여봐야 뭐 한 60 정도까지 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이라도 더 필요한 서류가 뭔지를 인지하시고 그거를 빨리 수집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세기본법 84조의 3에 세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라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세무 공무원에게 포상을 주겠다, 그리고 그 금액과 한도는 이만큼까지 하겠다라고 개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했는데 그걸 발견해서 징수하는 공무원, 납세자가 환급, 세액 공제감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당하게 받았는데 그걸 적출해서 징수하게 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조세 소송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여서 거기서 또 승소를 이끈 공무원 등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포상금은 부과 징수한 세액의 10%로서 연한도 2천만 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드렸던 말씀들을 좀 정리해볼까요? 국세청에서는 조사 수를 확 늘리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그널 자체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수를 확 늘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대한 집중을 한다면 자본가들에게 할 것이다. 특히 양도상속 증여 쪽에 집중을 할 것이고, 법인을 활용한 컨설팅에 대해서 상당히 유심히 보고 그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서 기획 과세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체납 처분.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그 재산을 찾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체납자 그리고 재산을 숨기는 걸 도운 자들에 대해서 조세 면탈범으로 고발, 경찰에다가 검찰에다가 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 요건을 철저히 검증해서 부당 환급받거나 부당 공제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던 발언과 그 다음에 세법의 개정 그리고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세청이 향후 이러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세청의 과세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대비해 놓으신다면 훨씬 더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